양가로 2번 188페이지 개업공개사의 거래신고 의무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그 신고 방법을 다시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이 첫 번째 전자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방문신고가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방문신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문서는 본인만 가능하다고 했죠. 전자문서는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안 된다. 전자문서로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인터넷상은 대리권 수여했는지 이걸 명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만 가능합니다. 방문신고는 본인도 가능하고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본인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있어야 되는데, 전자문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냥 은행의 법용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 은행에서 받은 공인인증서 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문신고의 경우에는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제시를 해야 되는데, 신분증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인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하러 가는 사람이 대리인이니까 대리인 신분증이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시간에 했는데, 본인의 자필 서명 있는, 본인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 신분증 사본, 본인 신분증 사본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본인 자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면 됩니다.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면 된다, 위임장에. 그 다음에 본인 신분증 사본의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된다. 그러면 이 본인이라고 하면 누구의 거래 당사자죠. 거래 당사자는 매수인, 매도인인데 두 명 거 다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한 명 거만 받으면 될까요? 한 명만 받으면 됩니다. 이건 지금 왜냐하면 제출을 대행하는 거거든요. 제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예요. 물론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무사들이 매수인, 매도인 신고서에 도장은 찍고, 그 다음에 이 서류는 현실적으로 보니까 매수인한테만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법무사들이 대행하거든요. 법무사가 등기 신청을 매수인을 대행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 것만 받고 있어요. 매도인 거는 현실적으로 받지는 않더라고요. 이 대리하는 거는,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거는 법무사가 하고요. 개업공개사 할 것 같으면 개업공개사가 거의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 하지 방문신고는 하지 않아요. 100%. 자, 개업공개사도 이론적으로는 개업공개사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할 수 있는데, 대리인이 할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대리할 수 있는데 보조원은 제출을 대행할 수도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위임장 필요 없다고요? 이게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재 187, 188페이지까지 189페이지까지 다 나와 있네요.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여러 명이면 공동중개를 하면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가 지금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은, 우리 지금 현업에서는 공동중개를 하면 계약서를 어디서 써요? 매도측, 매수측 개업공개사 아무 데나 쓰면 되나요?
예, 법적으로는 어디서 쓰라는 말은 없어요. 없는데 관행이 매도처 개업공개사 사무소에서 해요. 거의 99%가. 계약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 확인설명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매도처 개업공개사가 쓰는 게 관행이에요. 지금 공동중개한다고 두 사람이 뭐 계약서 따로따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만 계약서 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도 매도처 개업공개사가 했어요. 전자문서로 인터넷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매수처 개업공개사는 60일 이내에 들어가 가지고 전자서명을 하면 돼요. 근데 만약 매수처 개업공개사가 60일 이내 전자서명 안 하면 둘 다 처벌받아요. 매도처 개업공개사 제출 다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연수교육하니까 나는 했는데 매수처기 서명을 안 해가지고 나까지 처벌받는데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저보고 막 흥분해가지고 항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공무원 아니고 그냥 강사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공동으로 신고 의무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명 또는 날인이 안 되면 그거는 신고서 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중개하면 매수처 개업공개사한테 60일까지 가지 말고 저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는 바로 해버려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60일 있다 하려고 하다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바로 하고 나면은 빨리 독촉해야 돼. 빨리 서명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계약 깨지면 해제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현실적으로는 바로 해요. 근데 60일이라는 기간이 왜 생겼냐면 저게 어원이 원래는 30일이다가 60일로 바뀌었어요. 우리 부동산 학개론 강의하다가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었어요. 안산에서 그 민주당으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분이 30일에서 60일로 바꾸는데 그거는 편법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거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지정을 많이 했거든요. 허가구역이 지정돼도 60일 안에 계약하면 계약서 날짜를 바꾸는 거예요. 50일 전에 이미 허가구역 지정되고 나서도 허가구역 지정되기 전에 계약한 것처럼 날짜를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편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60일이라는 게 생긴 거라고 원래 어원이. 그 지금 또 논의되고 있어요. 60일이 너무 늦다. 그래서 한 15일 안에 신고하도록 이렇게 지금 바꾸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시세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를 신고를 늦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급변하게 시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공동중개면 그래서 공동으로 모든 개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189페이지 그 위에서 한 7번째 줄 니은에 있잖아요. 동그라미 니은에. 공동중개면 둘 중에 한 명만 하면 된다. X입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양가로 3번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 제출입니다. 예,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 제출. 그 191페이지에 그 시옷하고 2형에 있죠. 자금 조달 계획과 실입주 여부. 우리 프린터 내드린 거에는 몇 번에 있냐면은 자금 조달 계획과 실입주 여부 13번, 암기 13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13번에 1번, 2번에 보니까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 투기과일지구 3억 이상 주택 이렇게 적어놨죠? 자, 그러면 다시 암기 13번 보면서 같이 190페이지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서 제출입니다. 투기과일지구의 동그라미 1번 소재하는 주택, 주택법상 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택이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고요. 그 주택법상 주택하고 건축법상 주택이 좀 달라요. 어쨌든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주택법에서 주택에.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가 있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습니다.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초과가 아니라 3억 이상입니다. 3억 이상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출을 해야 되는데 다만 계약 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국가 공공기관이면 어디 뭐 자금조달 그 부모한테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출 안 해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2번 자금조달 입주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된다. 원칙. 다만 동그라미 3번